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리앗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5분. 자, 2시 5분인데 제가 지금 왜 주차장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 BM 타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차 앞에 차가 세워져 있네요. 일단 한번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자, 주차되는 차를 밀었고요. 오늘 밖에 날씨가 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포르쉐를 노랭이를 두고 BM을 타고 마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사무실 도착했어요, 여러분. 원래 차 안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마이크 사용법을 잘 몰라서 마이크를 잘못 꽂았더니 음성 녹음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었냐면,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렇게 글을 보다가 40대가 당부하는 30대라는 글을 봤어요. 근데 이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웬만한 자기계발서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좀 그런 거에 좀 질려 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나 제일 싫어하는 그런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개소리입니까 그게. 아프면 뒤져야지. 그런 약간 좀 알랑방구 끼는 그런 되도 않는 힐링 글을 되게 싫어하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되게 그런 힐링 글을 많이 질리셨을 거예요. 근데 우연히 보게 된 그 글 중에 하나가 정말 좀 심금을 울린다? 좀 진심이 담겨있다? 라는 느낌을 받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개를 시켜드릴 겸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그 어떤 글이냐면요. 딱 여기 서두부터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말, 그리고 30대에게 하는 당부는 재미가 없습니다. 조언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 왕도가 될 수 없죠. 각자의 소신껏 사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는 들을 만한 부분만 수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시작부터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이렇게 못하니? 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라떼는 말이야 막 꼰대가 얘기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언이니까 재미가 없다고도 미리 말을 하고, 답도 아니다라고 미리 말도 해주시고, 소신껏 사는 게 옳다고 또 이렇게 첨언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수용할 건 수용해라. 시작부터 되게 상대를 배려하는 말만 딱 쓰셨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제 딱 1번. 자, 그 1번이 뭐냐면요. 자, 어떤 회사를 다닌다고 말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이름표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삼성 다녀. 나 LG 다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카메라를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반도체에 메모리 칩을 담당하는 그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LG에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일해. 아니면 핸드폰 쪽에서 일해. 핸드폰 쪽에서 일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버는 돈의 금액으로 커리어를 쌓으려 말고 존재감에 집중해라. 일하는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목표로 해야 된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버는 돈의 금액, 즉 내 연봉을 점점 높이 주는 곳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어를 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연봉이 4천인데 연봉 5천 주는 회사로 이직하고 또 5천에서 7천 주는 회사로 이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의 말은 내 존재감에 집중하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내 전문성, 그 일하는 분야에 있어서 나를 대체 불가능한 그런 전문가로 만들어라. 내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라. 그러면은 연봉도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겠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주관과 가치관을 정립해라.
휩쓸려 판단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훗날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1번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주관과 가치관을 정립해라. 휩쓸려 판단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훗날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좋아요. 네 번째, 사회와 경제 상황, 정치를 모든 결과의 이유로 탓하는 습관을 갖지 마라. 부조리를 비판하고 저항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자기 어려움의 핑계로 삼지 마라.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내가 경쟁력이 없는 건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백화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특히나 명품관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고요. 뭐 경기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인천공항 한번 가보세요.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로 아마 공항이 수두룩 빽빽 할 겁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저항할 수는 있으나 그게 지금 나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라 탓, 뭐 사회 탓, 뭐 정치인 탓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의 말을 나쁘게 하지 말고 나보다 낮은 위치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변인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인생은 길다.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사람이더라. 이건 뻔한 말인데 조금 중요한 말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상사와 회사와 고객과 협력사를 원망하지 마라. 지금이 그들에게서 가장 배울 수 있는 나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또래처럼 나이 먹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먹고 취하고 관리 안 하고 그래서 둔해지고 비대해지는 자신에게 관대해지지 마라. 절제하고 운동하고 개발해라. 맞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 자신만의 좌우명들을 정리해가라. 좌우명. 저는 좌우명이 어떤 게 있냐면요. 반성을 하되 후회는 말자. 이게 제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항상 하고 나서, 반성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반성을 할 수도 없어요. 그 말인즉슨 반성할 일이 없다는 거는 후회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만의 좌우명들을 정리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9번, 어떤 상황에서도 밥벌이는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자문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라. 30대에 그것을 이루면 40대부터는 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네요. 생각하는 기준의 정답은 좋아하는 일을 잘할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렵겠죠.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일단은 뭐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자문하고 밥벌이 할 수 정도의 일단 기본적인 생존이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그 다음을 목표로 하고 40대부터는 그 업을 쌓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집중해서 좋아하는 일을 잘할 때까지 해라. 약간 그런 뜻의 의미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예산을 정하고 제한된 돈으로 살아가라. 나이의 받침에 니은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간은 무섭게 빨리 흘러간다. 재테크의 첫 번째는 예산 수립과 저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쵸. 예산이라는 게 꼭 국가, 기업 이런 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개인한테도 예산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뭐 재무설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애시당초 재무설계라는 게 내가 한정되어 있는 나의 그 수입에서 적정량을 뭐 보험, 저축, 연금 이런 것들을 제한 나머지들을 가지고 필요자금을 쓰고 그 남는 필요자금을 가지고서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내가 기존에 모았던 그 선저축한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장기 계획, 5년, 뭐 중기, 뭐 장기, 10년, 10년 이상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소비를 나누어서 저축하고 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재무설계거든요. 이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산을 정하고 제한된 돈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11번, 원룸이어도 좋으니 자기 부동산 소유를 목표로 해라. 12번, 자존심을 일에 쓰지 마라. 자존심은 꿈에 쓰는 것이다. 와, 여기서 좀 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언제 써요? 일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대인관계에서 많이 쓰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먼저 승진하고 나는 승진 못했을까? 뭐 이런 거.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데 막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럴 때 자존심을 쓰는데 이 사람은 자존심은 꿈에 쓰는 거다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13번 자기계발 서적이나 전문 서적을 읽는 것도 좋으나 선배들의 자서전이나 사례집을 더 많이 보라. 이론보다 실제가 더 많은 깨달음을 줄 것이다. 실제를 많이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론을 공부해보라. 성취가 더 빠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혜도 있겠지만. 근데 책이 약간 죽어있는 지혜라고 본다면 선배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년차, 5년차면 뭐 7년차, 8년차, 9년차 선배한테 가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질문해보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좋다. 그게 좀 살아있는 지혜지 않냐? 이런 말씀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 돈이나 명예, 권력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라.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15번. 일주일에 하루는 취미를 위한 일정을 만들어라. 스포츠 동호회를 가장 추천한다. 좋죠. 16번. 세상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라.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하기 쉬운 나이대지만 40대가 되어도 모르는 게 세상이다. 자만에 의한 오류는 거기서 나온다. 17번. 선배는 성취의 목표가 아니다. 성취의 목표는 일에 있다. 사내 정치에 빠지지 마라. 그곳이 너의 평생 직장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 이거 완전 뼈 때리는 말이네요. 회사에 들어가면 보통 이런 뭐 롤모델이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난 언제 저 사람처럼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취의 목표, 롤모델이 될 수는 있어도 성취의 목표 자체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사내 정치, 그러니까 이 사람 라인, 뭐 저 사람 라인 이런 거에 뭐 물들지 말고 빠지지 마라 이런 말 같습니다. 18번. 회사에 일과를 하러 가지 마라. 일하러 가라. 그쵸. 회사에 왔으면 일을 해야죠. 19번. 회사에 기대지 마라. 너의 인생을 너에게 맡겨라. 자, 20번. 사원은 회사의 구성원이다. 주임은 주된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대리는 회사를 대신해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과장은 하나의 분야를 책임지는 자이고 부장부터는 사업을 만들고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임원부터는 패배가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임원이 계약직인가 봐요. 부럽습니다.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뭔지 알고 성장 목표를 잡아라. 자, 21번. 빨리 하려면 초회하고 늦게 하려면 말해라. 중반이 가장 어중간하다. 남녀 구분 없이 결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저는 결혼을 빨리 했으니까 차라리 다행인 거네요. 자, 22번.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럴 수 없다면 성공에 대해 맹목적인 추정을 하지 마라. 성공은 가장 많은 책임을 동반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23번. 동년배의 성공에 기죽지 마라. 성공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언제 이루는지가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이루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건 약간 그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권불 10년 화무 11억이란 말 있잖아요. 권력의 힘이 아무리 좋아봐야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 붉은 꽃이 아무리 피어봐야 결국엔 시들게 돼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반짝하는 그런 뭐 반짝 스타들한테 이렇게 눈 돌아가서 부러워하지 말고 나만의 꾸준한 그런 뭐 이런 경력 관리를 해라. 뭐 이런 뜻 같습니다. 24번. 불안한가? 그럼 세상에 당신의 지지자가 적은 탓이다. 가진 것을 내어주어 자기 편을 만들어가라. 남은 미래에 초석이 될 것이다. 25번.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라. 친구에게 돈 빌려주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사업하지 마라. 이건 진짜 많이 들어본 말이네요. 그리고 26번. 가끔씩 부모님 연세와 건강 상태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해라. 더 이상 어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부모는 더 이상 당신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대상이다. 와, 이거 멋있네요. 멋있어요. 27번.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벌리는 것이다. 내가 가진 깜냥만큼 내 그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많이 달라고 애원하지 말고 더 많이 줄 만한 역량을 갖춰라. 그 역량은 스펙일 수도 있지만 남보다 많은 경험인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 또래보다 3배 더 밀도 있게 살아라. 1중도
기본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체력을 가진 때가 30대이다. 2배도 아닌 3배의 도비도 있게 살으라고 하십니다. 자, 28번. 많이 알고 먼저 아는 것이 뛰어난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많이 알고 먼저 아는 것은 좋은 경쟁력이긴 하지만 그것이 핵심 역량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키우는데 더 집중해라. 그것이 그렇게나 갖고 싶어하는 통찰을 키우는 방법이다. 자, 29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그런 부분인데요. 일하는 환경에서 꽃길을 찾지 마라. 꽃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해라. 30대의 성취가 그 과정에서 나온다. 영웅은 가시밭길을 걷지 꽃길을 걷지 않는다.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막 꽃길만 걷자, 막 꽃길만 걸어요. 막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요? 그죠? 다 꽃길 걸으면 누구는 뭐 이렇게 흙밭도 걷고 자갈길도 걷고 흙길도 걷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도 무시하지 말고 정성껏 들어라. 경청해라. 30대에 최대한 많은 인생을 경험해야 40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 31번. 약속 장소에 늘 15분 일찍 도착해라. 32번. 모든 행사의 맨 앞과 맨 뒤를 함께 해라. 그 다음에 어떤 고난에서도 쓰러지지 마라. 잠시 쉬면 괜찮아진다. 패장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도 전쟁을 해본 자이다. 맞는 말이네요. 근데 전쟁에서는 2등은 없지 않나요? 전쟁에 졌는데 살아 돌아오면 어차피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여기 이 말은 쉬더라도 해본 사람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 누군가한테 나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잖아요. 그거 하시면 안 좋아. 왜 그거 하려고 그래? 근데 막상 그 사람들한테 이걸 했냐고 물어보면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하지 말래요. 왜? 세상에 그런 선입견이 있겠고 편견이 있겠죠. 이 그 말 같아요.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들 말은 듣지 말아라. 그들도 어차피 상상 속의 일이고 그들한테도 그냥 이거는 남들한테 주워들은 귀동냥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김밥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어느 누구는 그냥 뭐 이런 그냥 길바닥에서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김밥인데 체인점의 사장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르잖아요.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역량의 문제지. 그런 내용 같고요. 자, 35번. 현실 도피의 시간을 갖지 마라. 내일도 맞이할 전쟁터를 적극적으로 상대해라. 고통을 지나 희열이 반드시 온다. 이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왜 지금 새벽 3시, 4시, 새벽 2시에 집에서 나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저 이거 현실 도피하기 싫어서거든요. 회사 가고 싶어서, 너무 가고 싶어서 일찍 뛰어나온 게 아니라 회사 가기 싫은데 어차피 갈 거 일찍 가자는 거예요. 어차피 잠도 안 오고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뜬눈으로 밤새고 있을 텐데 그렇게 누워있을 바에는 그냥 어차피 회사에 나와서 내가 오늘 뭘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해줄지 미리 나와서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것처럼 그런 느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핑계로 연애를 멀리하지 마라. 연애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그리고 연애할 때 서로 가진 능력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실력을 봐라. 실력이란 잘하는 힘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이 많은 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걸 보라는 소리 같고요. 진짜 맞는 말인 게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일도 잘해요. 왜냐면 일단 연애를 잘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또 책임감이 있으면 일도 잘하게 돼요. 저는 그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그 관점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세 떨지 마라. 그 나이는 실력 없으면 아무도 안 봐주는 나이다. 그러다 어설픈 사기꾼이 된다. 찔려요 막 괜히. 허세 떠는 것 같아갖고 허세 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말로 일하지 마라. 몸으로 해라. 그러면 말이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시간에 무언가 행동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곧 무기가 된다. 이런 말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패를 두려워해라. 젊어서 하는 실패는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다. 이거는 좀 다른 자기개발서에서 하는 말이랑 다르네요.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막 이러는데 여기는 실패는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 같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방심하지 마라. 또 뼈 때리는 말 나와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절한 만큼 더 많이 오래 해라.
왜 이거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 R은 VD, 리얼리즘은 비비드 드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가장 많은 책에서 얘기를 해요. 자기계발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긴 그렇지 않대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간절한 만큼 될 때까지 더 오래 해라.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은 다릅니다. 열심히는 기본이고 늘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하려고 해라. 못한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일은 안 하는 것이다. 자신의 게으름에 관대해지지 마라. 이건 예전에 정도전도 얘기했던 말이에요. 불위야 비불능이야.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해보지 않고서도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건 진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시와 소설, 역사 이야기를 가까이 하라. 40대 이후 강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추측인지 사실인지 반드시 구분하고 움직여라. 최소 2년 단위의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누군가가 새벽에 부르면 달려가는 친구가 되어라. 그도 너에게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절벽 끝에 도달했을 때 그가 너를 살릴 것이다. 아직도 인생의 1막이다. 미리 겁먹지 말고 도전해라. 그리고 시작한 것은 반드시 해내라. 세상 가장 빠른 시계가 30대의 시계이다.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30대의 초중반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당신은 세상에서 무엇으로 독창적인가? 독립적인가? 독보적인가? 자존감이란 거기에 있다. 천재적이고 뛰어나지 못하다면 정성, 근면, 성실, 열심과 같은 평범한 덕목으로도 누군가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큰 감동과 인상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우리가 후회하는 대부분의 인생은 자기 안에 빨간색을 꺼내지 못하고 세상이라는 하얀색에 물든 인생이다. 그러니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늘려가라. 그런 세상을 살려고 노력해라. 진심의 진심을 담아드린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공감이 되시고 안 되시고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걸 왜 영상까지 찍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제 33이거든요. 이제 뭐 다음 며칠 뒤면 이제 34으로 넘어가는데 물론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해요. 뭐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냥 왜 아저씨가 떠드나라고 하겠지만 근데 제가 이 글을 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이것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또 누군가가 많은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막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아 뭐 이런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사람과 사람들 간의 이런 인간관계 이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사실 일 중에서 힘든 거에 한 90%가 뭐 대인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세 가지에 고민하는 저도 딱 그런 세 가지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많이 좀 생각 정리도 됐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됐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좀 힌트를 얻었어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누가 쓴 글인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어절 하나 단어 하나 또 누군가가 남겨놓은 이런 그 활자 하나에 이렇게 힘을 얻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새벽에 나와서 찍은 이 영상으로 하여금 우리 몸짱골리앗TV 구독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이 좀 끼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좋은 글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성공을 위한 리허설이 별거겠습니까? 아무리 인생은 실전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또 성공의 길로 좀 들어가려면 저는 좀 지금부터라도 내가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의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선택하면서 좌회전 우회전을 잘 경로를 선택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몸짱골리앗TV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